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 저희가 계속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테라루나 사건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피해자가 엄청 많았다라는 거를 그때 저도 처음 알았는데, 혹시 그러면 이 테라루나 사건처럼 됐을 때 정부에선 대책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여기서 정부라 하면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를 말하고요. 연내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법을 개정해서 가상화폐를 토큰 증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증권 안으로 편입시켜서 증권과 마찬가지로 그 증권용 디지털 자산을 토큰 증권으로 정리하고 그 토큰 증권의 그 발행, 유통을 허용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과 거래 개설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6일 날 발표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큰 증권을 말씀 주시기 전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가상자산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상자산은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부릅니다. 가상자산이란 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거죠. 그래서 전자적 거래,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자적 거래 또는 전자적 이전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가상자산은 그 화폐처럼 가맹점의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송금 방식으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가격을 등락이 되면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은 화폐인 것 같기도 하고 주식이나 자산의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 가상자산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토큰 증권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생한 증권으로서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저작권, 또 비상장 주식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산의 권리를 이제 쪼개가지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며 또 의무와 권리는 증권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구별이 됩니다. NFT가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서 그 디지털 등기부 등본으로 보면은 이 NFT 분할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n분의 NFT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발행한다면은 1000개의 NFT가 발행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대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식 거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가상자산이랑 토큰 증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기존의 가상자산 내지는 뭐 디지털 자산은 본인이 직접 그 전자지갑과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토큰 증권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소에 공개를 하여 소유주가 누구 것인지 알게 돼서 주식처럼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또 그 권리, 의무와 거래 내역이 명확합니다. 디지털 자산이 토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그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 성과에 따른 배당을 받는 가상자산은 지분증권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정 기간 후 투자금 상환을 약속했다면 그건 채무증권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토큰 증권이 됩니다. 테라루나와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자계약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이런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올해 그 4월 달에 테라루나 사태에서는 이러한 테라루나를 계약 투자 증권으로 판단해서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NFT도 토큰 증권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예, NFT 자체는 증권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NFT는 그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과 원본성을 증명하는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증권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특정 자산, 이것이 뭐 부동산이든 뭐 지적 재산권이든 그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NFT가 발행이 되고 이를 분할하게 돼서 여러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도록 한다면
증권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현재 다양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는데 토큰 증권을 따로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것 또한 정확한 질문이신데 토큰 증권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공개해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게 해서 주식처럼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정부로서는 거래 내역과 수익 등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투자자는 투명한 거래를 통해서 테러와 루나와 같은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토큰 증권도 따로 거래소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성이 없는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한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성을 가진 토큰 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거래소와 같은 별도의 거래소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는 거래소가 돼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오늘 토큰 증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저도 이제 코인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